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생이 된 새내기이다. 평범한 대학생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만은 않다. 저녁이 되면 또 다른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오늘은 어떤 셔츠를 입고 가지? 그래, 오늘은 이걸로 입자. 블루 계열의 셔츠를 선택하고 거울을 보았다. 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185cm의 키에 얼굴도 호감형이라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옷을 입고 나서 향하는 곳은 미용실이다. 보통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를 커트하기 위해 방문을 하는 편이지만 나는 매일 미용실을 방문한다. 머리를 만지고 메이크업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예인이나 방송 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 단순히 그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가게에 도착했다. 그곳은 강남의 유명한 호스트 바였다. 알다시피 여성 전용 술집이다. 오시는 손님들은 다양하다. 다른 가게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러오는 30, 40대 여성, 간혹가다 아주 평범한 40, 50대 분들도 오신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호스트바 마담이 나를 부르며 이야기를 하였다. 야, 오늘 잘 나가는 사모님들 오시는데 잘 맞춰드려야 한다.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게실로 들어갔다. 휴게실 문을 여는 순간 뿌연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어우, 담배 연기 봐. 옷에 찌들겠다. 담배를 피고 있던 그가 내게 말했다. 야, 왔냐? 어차피 들어가기 전에 향수 뿌리면 돼 임마. 그는 나와 같은 20살이고 모델 일을 하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다. 얘들아, 사모님들 오셨다. 호스트바 마담의 목소리였다. 급하게 거울을 보며 외모 체크를 하고 담배 냄새가 나지 않게 향수를 뿌렸다. 그 친구와 나는 사모님들이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 50대로 보이는 부유하게 생기신 사모님 두 분이 앉아 계셨다. 안녕하세요 누님들, 오늘 화끈하게 모시겠습니다. 늘 하던 방식대로 사모님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며 늘 같은 멘트를 던지기 시작했다. 누님, 가까이서 보니 전지현 닮았는데요? 혹시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며 돈을 버는 일이 나의 일상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졸린 눈으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 그렇게 내 인생은 물 흘러가는 듯 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도 저녁이 되어 호스트바에 출근을 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출근한 탓인지 가게가 노랫소리로 시끄러웠다. 그때 호스트바 마담이 이야기를 했다. 야, 너 지명 손님 오신대. 지명 손님이란 오로지 나를 보기 위해 오신다는 손님이었다. 나에게는 너무 고마운 손님이었다. 잠시 후 지명 손님이 가게로 찾아오셨다. 누나, 오셨어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내 손을 잡고서는 룸으로 들어갔다. 누나, 술 한 잔 받아요. 그런데 그 여성은 이미 술을 많이 먹은 듯 했다. 혀가 꼬이는 발음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였는데 알아듣지 못했다. 뭐 잘됐지. 이렇게 시간만 버티면 기본은 벌 수 있으니까. 그때 나에게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가까이 오라고 하는 행동을 했다. 그 여성에게 가까이 가니 갑자기 내 엉덩이를 만지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호스트 바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때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니 스스로 배를 찔러대기 시작했다. 너무 놀라 급하게 손을 붙잡고 말렸지만 이미 바닥에 내 피로 흥건해진 상태였다.
두다 왜 이래요 진짜. 내가 있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밖에 있던 호스트바 마담이 급하게 문을 열었다. 야, 너 뭐하는 짓이야? 그렇다. 그 모습은 내가 일방적으로 여성을 칼로 찌르는 모습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았다. 아, 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담은 급히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고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룸안 CCTV를 확인해 보았지만 그 여성이 앉아있는 곳은 사각지대였다.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인 용의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호스트바는 그만두게 되었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칼에 내 지문이 나왔고 단둘이 있던 방에서 CCTV도 확인이 안 되니 정말 답답하고 눈물이 났다. 경찰 측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과중처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억울하고 미칠 지경이었다. 결국 내가 그 여성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초범이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여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제 20살. 징역을 살다 나오면 40대가 되어 과연 그때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15년 후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활동을 하여 감형을 받아 5년 빨리 출소를 할 수 있었다. 배운 것 없고 경력 없는 범죄자를 받아주는 곳은 찾기 드물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건 큰 키와 반반한 외모뿐. 늦은 나이 다시 호스트바에 들어가게 되었다. 2번 다시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물론 공장이나 노가다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일은 자신이 없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인기가 있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는 벌게 되었다. 그렇게 그 일을 하던 도중 손님으로 오던 여성과 교제를 하였고 결국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 오빠, 그 일 언제까지 할 거야?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돈 모을 때까지는 해야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억울하게 교도소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다. 그만큼 신뢰하고 편해졌다는 마음이 들었기에 그때 나에게 급히 휴대폰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했다. 오빠, 혹시 이 여자 아냐? 맞아. 근데 어떻게 알아?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여성은 여자친구와 같은 가게에서 일했던 언니라고 하였다. 평소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그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다. 위로도 해줄 겸 같이 술 한잔을 하였고 헤어진 이유를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호스트바에 빠져 남자와 바람을 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그것도 우리 가게에서. 술이 취한 언니는 갑자기 화를 내며 남자친구에게 미친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통화가 되질 않자 화를 내며 뛰쳐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호스트바에서 살인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했다. 생각을 해보니 남자 손님이 와서 나를 불렀던 기억은 있었다. 별다른 일은 없었고 가끔씩 와서는 친구처럼 힘든 이야기를 들어줬던 게 다였다. 아마도 그 여자는 오해를 한 것 같다. 나와 바람이 났던 걸로 오해를 해서 복수를 위해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았다.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